그럼 이쯤에서 이제 호국보훈의 기운을 물려받아서 힘차게 오늘 또 시동을 부릉부릉 걸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지식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뿜뿜! 네, 오늘도 변함없이 첫 순서는 지식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뿜뿜입니다. 인문학계 박사학위 4개에 빛나는 자연스님께 매주 한 가지씩 호기심이 매우 돋는 주제를 골라서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매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식을 업시키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지 스님 주제가 적힌 족자 펼쳐주시죠. 예, 이번 주에 준비한 주제는 아무래도 뭐 시즌이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주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호와 대관령을 지키는 범일국사. 단호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들어봤죠? 네. 네. 단호는 단호절도 들어봤는데 들어봤어요. 단호제는 단호제는 제가 알기로는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오, 영어 너무 잘했어요. 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900%입니다. 근데 이 매년 단오는 5월 5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오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아시나요? 다른 이름들이 있나요? 어, 맞아요. 어린이날 예리나 씨. 아니에요? 네, 음력 5월 5일. 아, 음력 네, 음력 5월 5일인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수린날도 있고요. 천중절, 또 중오절, 단양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단오가 우리 민족의 4대 명절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이날은 단오가 1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고 합니다. 네. 또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아까 단오 옆에 범일국사가 있었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스님 오늘도 재밌게 얘기 아니, 들려주세요. 방금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네. 그러니까 단오, 수린날, 뭐 천중절, 중오절, 단양 이렇게 네. 하는 건데 다 똑같은 사실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똑같은 얘기인데 뜻인데 말을 단어만 약간씩만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요걸 5개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수린날이라고 하는 거는 우두머리라고 정수리 하는 할 때 그 거예요. 수리인가요? 예. 아. 그래서 최고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중앙에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1년 이렇게. 중에 예, 가운데. 가운데라고 하는 게 이제 6월 6일도 될 수 있는데요. 옛날에 그러게요. 양을 쓰니까 양수를 양. 쓰고 아, 10이 6이라서 넘어- 짝수라서 예, 피했다. 홀수를. 그래서 제가 전에 예전에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모든 명절은 홀수가 겹치는 게 명절이다. 그래서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이렇게. 스님의 저서에는 땡땡절이라고 표현하시죠? 땡명절. 땡명절. 네, 땡명절. 그럼 다른- 11월 네. 11일은 아닌 거죠? 10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9까지가 완전 그다음에 10이 되면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도는 거예요. 10일은 저희가 알고 있는 막대 과자 데이죠?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유머 코드가 상당하시네요. 아니 이거를 더 웃긴 건 이게 뒤에 웃는 게 더 웃겨요. 네, 약간 1.5초 있다가 또 아니, 모든 사람들의 이해 속도가 좀 그러니까요.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리라고 하는 게 이제 으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천중이라는 거 하늘의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중앙이라는 의미예요. 중앙. 그리고 중오라고 하는 거는 오가 겹쳤다라는 뜻이에요. 오월 오. 오일. 그러니까 오땡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로 순서는 우리말로 하면 중오절은 뭐 오땡일 또는 오오일 이런 그치, 그치. 뜻이네요. 단양이라고 하는 거는 단오고 양기가 치성하다. 오가라고 하는 홀수가 겹쳤기 때문에 양기가 치성하다. 중앙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단오라고 하는 거는 단이라는 거는 실마리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거기서 그냥 단순히 실마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완성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간 완성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기가 가장 성할 때 5월 5가 왜 양기가 성하냐면 이 5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단호할 때 이 5자가 마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좌오축선 자오선 이러면 자는 북이고 오는 남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이 양기가 가장 성한 남향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남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길한 그 다음에 양기가 성하고 밝은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확실해지는 그게 단오라고 하는 뜻이고 그걸 또 다른 말로 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거 설명해 드릴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가보 할 때 그 오도 이 내나 단오 할 때 그 오하고 같은 예. 그러니까 으뜸 최고라는 뜻이다. 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기억은 잘 안 나실 거예요. 왜냐면 황사용 백서 사건도 이게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기억이 안 이분들이 나는데. 가보 개혁도 모를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개혁은 압니다. 약간 알아요? 지금 사실 여쭤보고 싶어도 약간 헷갈리는 게 단오는 이제 세시풍속 저희 절기 중에 하나고 갑오는 연원을 이르는 말 중에 하나였죠. 뭐 네, 갑오년 예, 할 예, 때 예. 무슨 연, 네 맞아요. 가보가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는 뭐였었냐면 그런 간지로서의 의미보다는 이제 9끝 서답판에서 9끝 최고 이런 걸 얘기할 때 땡 밑에 가보 이런 네. 제가 섣달을 안 해서요, 스님.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이 쎄하게 가면 저만 타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게 막 정색을 하면서 제가 섰다를 아, 진짜 안 해서 몰라요 이런 리액션을-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무슨 뭐 꾼인 걸로 이제부터 하실 거죠? 아니 아, 진짜 네, 좀 오늘의 주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오라고 하는 게 중국에 자금성에도 가면 오문이라고 있어요. 오문. 그게 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양기가 충성하고 그 다음에 남양이라는 건 밝다는 의미거든요. 그 기운을 받아서 농사를 한번 이제 쉰다라고 하는 이제 거의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농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명절로다가 잡고 그 다음에 그 기운을 통해서 네. 이제 풍년이 들게 하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단어가 중국 단어하고 우리나라 단어하고 약간 달라요. 중국 단어는 중국도 내나 마찬가지로 양기가 치성하다라고 하는 옛날에는 양기가 치성하면 농사가 잘 되고 모든 삿된 것들이 물러난다. 음한 것들이 물러난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중국에는 거기에 뭐가 덧대어져 있냐면 구런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극적 죽음이라는 게 섞여 있어요. 굴원이요. 구런이요? 구런. 굴원. 네, 구런. 굴원. 아. 구런 이소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소? 어디선가 기억의 저편에서 뭔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중국이라고 하고 이소로 들으면 이소룡이라는 생각이 중국에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비장의 미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약간 이렇게 엄격성 재단하는 것 같은 이러한 거. 그러니까 재단하고 이런 거를 예를 강조하는 게 유교 문화고 네. 그다음에 약간 비장의 미가 아니라 남방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구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신이었는데 이제 임금을 좀 바로잡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가 몰려요. 몰려서 그 비장한 심정을 이소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소란으로부터 나는 떠난다라고 하는 장문의 일종의 시 같은 걸 하나를 쫙 써요. 굉장히 이게 유명한 시입니다. 여기서는 좀 안 유명한데 그게 경이라고 하는 글자까지 들어갈 정도로. 정나라예요. 아니에요. 언제예요? 저 뭐야 춘추 전국시대 때. 춘추 전국시대 아주 때. 옛날이에요. 아주 옛날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쓰고 명나강에 빠져 죽어요. 네. 그냥 강 속으로 투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이런 쪽에 서양 섞이지 않겠다라고 네, 해서 네. 빠져 죽어요. 그래서 그걸 빠져 죽고 그 죽은 날이 5월 5일이래요. 하필. 그래서 구런과 관련된 스토리가 있는 단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한식도 있었는데 한식 얘기할 때는 계자추라고 하는 사람의 그 화장, 그러니까 좀 불에 타 죽는 충신이 상황. 불에 타 네. 죽었던 그 얘기죠.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걔네는 하나의 스토리가 더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스토리까지는 없어. 네. 그런데 거기에 필적할 만한 스토리가 이제 범일국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범일국사라고. 범일국사는 사람 이름이요? 예, 저는 사람. 사찰 이름일 줄 알았어요. 국사는 절 이름 같기도 하네요. 나라의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나라의 스승. 그러니까는 뭐랄까 국가적으로 가장 큰 스님. 예전에 불교 국가였을 때. 그럼 그러니까 이름이 범일이네요. 네, 범일이지, 범일. 네, 범일이고. 국사라는 칭호를 받았던 건 생각해 보면은 고려 또는 신라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통일신라뿐인데, 신라 통일신라뿐인데, 스님이시군요. 우리가 구산선문이라고 국사책에 나오는데 구산선문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기는 했으나 또 기억의 저편에서 이분들한테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스님. 여기 보면 구산선문이라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부터 고려 초기까지 9개 선종, 그러니까 교종이 화엄종 같은 교종이 먼저 들어왔고 오교구산이라고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5개의 교종이 들어오고 그 뒤에 선종이 9개가 들어오는데 그 선종 네네. 중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가지산문하고 이 사골산문인데 이 사골산문이라고 하는 거를 시작한 사람이 범일국사예요. 강릉에서. 네. 그래서 강릉이라고 하는 데가 옛날에는 거기가 명주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강릉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북한에 잘리고 남아 있는 강원도 정도를 저 춘천 쪽 말고 그런 쪽을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쪽을 옛날에 명주군이라 그래요. 고려시대 때는. 근데 그 근처가 되게 재밌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요즘 현 정권 들어서 어떤 거를 이제 밀고 있냐면 가야에 대한 재발견 네. 네.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는 뭐 삼국시대를 넘어서 뭐 사국시대라고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는 어느 정도, 삼국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아니까 가야에 대해서 이제 조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막 프로젝트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명주 문화예요. 강릉 쪽에. 예전에 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주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웅치고 있다가 다시 경주로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데요. 그게 동해안 고속도로 같은 데가 아직도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1번지는 당연히 경주, 울산 쪽이 1번지고 거기서 조금 밀려난 사람들이 권토 중례하려고 가 있는 데가 강릉 쪽이에요. 네.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러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네.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자장스님 같은 경우 그렇게 끝났고 성도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숨어 있다가 오대산에 숨어 있다가 돌아와서 왕이 된 경우고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범일국사께서는 범일각수다도 권토 중례하셨나요? 범일국사 같은 경우는 거기 그 동네 혹시 김주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주원? 영화 배우는 아니죠? 그게 이제 저 주황산 얘기할 때 강물이 불어서 왕이 못 된 사람이 있거든요. 네. 네. 먼저 왕이 되면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네. 주황산 하면 주황산 삼계탕 뭐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나요? 왕이 돼서 이 사람이 왕으로 뽑혀서 가서 왕이 하면 되는데 강물이 불어가지고 강을 건너려는 강물이 불어가 에이 이래가지고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렸더니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왕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뭐 그래서 이러노? 그 사람이 산에 머물러서 거기가 주황산이 되는 그렇게 건가요?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린아 씨가 스님의 말을 끄덕끄덕 거리면서 아는 척 하시는데 모르는 줄 알아요. 신라때 얘기 아니에요? 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깝게 못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화백제도 같은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들로 막 이러면 네.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명주 군왕으로 그러니까 명주군의 어떤 또 다른 왕으로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미안하니까 너는 저쪽 가서 왕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가 약간 별도 같은 그래서 강릉 쪽이 약간 이렇게 별도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세력에서의 최대 큰 스님이 이 사골산문의 범일 스님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골산문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계종의 핵심이 사골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골산문하고 발음이 같이 사골? 네, 산문. 사골산. 사골산이 사골로. 저도 사골로 들어가지고요. 사골. 사골산이 이제 영취산을 기사골산이라 그래요. 영축산. 인도에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설법을 설법하신, 하셨던 네. 영축산이라고 있어요. 네, 영축산이요. 네, 그 영축산 통도사가 있는데도 영축산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인도 발음이 기사골산이에요. 그래서 아. 그 인도 발음, 그러니까 영축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발음으로 그냥 번역해서 하면 영축산문파예요. 네. 그렇군요. 영축산문파.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쉽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당나라 때 중국에 가서 이렇게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그 강릉 주변에 있는 모든 불교를 다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골산문의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쪽 계열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분이 누구냐면 보조국사 진울구 스님 같은 경우 이쪽이에요. 진울 스님이 사골산문파예요. 네. 그리고 송광사 뭐 이런 데가 다 사골산문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범일국사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지금은 사실 이제 저 낙산사가 그렇게 세지 않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근데 낙산사도 사골산문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오대산도 굉장히 셌거든요. 오대산 네. 얼정사에 있는 쪽도 문수보도량으로 해서 굉장히 셌는데 거기도 사골산문 영역으로 다 들어가요. 이제 다 흡수되는 거예요. 워낙 강력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니까 영웅이 하나 나타나니까 그 근처가 막 다 재패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다른 산문들, 다른 절을
재패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재패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법문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대결을 뭐, 하나요? 네, 뭐 어떻게 잣나무가 희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은 다 오 이런 식으로 다 아니 흡수되는 그런 건 건가요? 아니고요. 지금 요즘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학원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에 뭐 유명 강사가 한 명 떴다 그러면 쫙 땡겨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싹 빠지니까 이쪽들은 힘이 약해지고 결국 이쪽 중에서 누가 있냐면 우리도 저 사람하고 비슷한 뭔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흡수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군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는 법밀국사 제자들이 나중에 이런 데도 다 이제 주지들이 들어올 네. 정도로 이렇게 네. 강력해지는 게 법밀국사인데 그래서 법밀국사가 굉장히 저 명주 불교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 그런 것도 했었어요. 2018 동계올림픽 할 때 저 굴산사가 아마 우리나라 절 중에서 가장 큰 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복원하면. 굴산사라는 네. 절이요? 사골산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굴산사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굴산사지가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범일국사가 이제 나중에 불교가 몰락하면서 불교가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네. 거기가 지금은 다 터밖에 없습니다. 자, 터밖에 없고 엄청나게 큰 터가 있어요. 야, 저게 절이 어디까지 해야 절이냐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황룡사나 이런 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너무너무 대단했다는 그 전설이 그 근처를 통해서 계속 내려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관령 산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는 건가요? 수호신으로요? 그렇죠, 그렇죠. 오. 대관령 어떤- 산신을 이 범일국사가 해요. 네. 그러니까 민중들이 네. 계속 이게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사명당이 포로를 송환해 오고 그 다음에 승병으로서 어떤 굉장한 위력을 떨치게 되니까 거기에 막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막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뭐 포로 송환하러 갔을 때 무슨 뭐 쇠로 된 방에다가 불을 지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명대사가 얼음 빙자를 하나 딱 벽에다 써서 붙여놓고 네. 그때 막 고드름이 얼었다 막 이런 식으로 네네. 계속 네네. 이야기들이 전파되듯이 이 스님도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스님에 대한 전설들이 이 근처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관동 관서라고 할 때 이게 대관령을 중심으로 놓거든요. 그래서 이 대관령이라고 하는 게 이 동네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커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터널로도 지나가고 하지만 사람이 안 지나가도 이 대관령 이쪽 저쪽이 기후가 달라요. 사실은. 네. 차를 타고 가봐도 수령도에서. 네. 네. 그래서 똑같은 위도에 있어도 강릉 같이 되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따뜻한. 그래서 네. 강릉에서 커피도 뭐 재배가 된다는 등 뭐 할 정도 얘기가 나오고 차 얘기도 나올 정도가 지금은 그렇게 된 거예요. 더 따뜻해져서. 네. 그리고 이쪽에는 뭐 폭설이 오면 이쪽에는 뭐 눈도 안 오고 막 이렇게 같이 옆에 인접해 있어도 실제로 그래요. 지금도. 네. 그래서 이 대관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대관령 숭배가 그 동네에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이어른하고 겹치면서 이게 대관령 산신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이렇게 그렇죠. 된 건가요? 근데 이어른이 또 겸직을 또 하거든요. 뭘 또 겸직하시죠? 단오제 주신이에요. 단오제의 주신. 예. 네. 그러니까 강릉에 단오제가 굉장히 이렇게 번성한데 원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심으로 해서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까지 네, 네. 진출을 할 수 있었겠죠. 그 네. 전통이 굉장히 강력하니까 거기에도 이어른이 핵심이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괄자인 거예요. 네. 총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른이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골산문의 시조. 사골산문의 시조 불교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저 대관령의 산신. 네. 단오제의 추신. 네. 그래서 이 단오제 때 이어른을 제사를 지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단오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범일국사 얘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서야 갑자기 이제, 네. 단오 얘기를 하는데 범일국사 얘기를 진탕하고 있을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에 가보면 이어른이 사셨던 데를 항마을이라 그래요. 학마을이요? 네. 이 범일국사가 일종의 예수 동생입니다. 네. 또 그런 출생의 네. 비밀이. 예수 동생. 네? 어떤 동생이요? 엄마가 네. 혼자서 낳았어요. 탄생설화에 보면은 그런 게 혼자서 낳았어요. 혼자서. 네. 그렇게 해서 거기 가면 실제로 우물이 있어요. 저는 이 어른한테 관심이 많아서 제가 거기 유적도 다 가보고 했거든요. 거기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엄마가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데 거기 해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고 있더래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탁 마시니까 탁 먹으니까 그게 임신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범일이에요. 뛰어난 태양. 아. 이라는 뜻이에요. 뛰어난 태양.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가 혼자 임신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질시받는 주변 것도 사람들.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도 창피해서 그거를 애를 낳고 버려뒀대. 버려뒀더니 학이 그걸 이렇게 덮어줬다는 거예요. 학들이 쫙. 그래서 거기를 학마을이라 그래요. 거기에 학마을에 가면 학춤을 또 추는 그게 또 민속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그 동네. 네. 예, 그래서 거기 전수관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그 우물도 있고, 그 학바위도 있고, 그 옆에 저 범일국사 부도도 아주 대단한 부도가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단오랑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범일국사 스토리가 있는 거고, 네. 중국에는 구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구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오날 하면 이제 뭐 청포물에 머리를 감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그네도 타고. 그네 타고 여자는 그네인데 남자는 씨름. 씨름이죠. 네. 네. 그게 이제 머리를 감는다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린날 이게 정수리 이게 그러니까 으뜸이라는 거고 그래서 목욕제게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워낙 잘 씻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1년에 몇 번 안 씻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머리를 감고 하면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양기를 이렇게 그리고 이런 때 어떤 물에 감아야 되냐면 여기는 창포물에 감는데 창포물에 감는데 그것도 그 물이 이렇게 샘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감아야 돼요. 왜요? 동쪽에서 그게 서쪽으로 양기. 흐르는 물이요? 예, 서쪽에서 아. 동쪽으로 흐르는 서에서 물. 동으로 흐르는 네. 물. 서에서 동 그러니까 동해안으로 나가는 쪽으로 물.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양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기운을 이렇게 흡수해서 내가 모든 삿된 것들을 떨쳐내고 풍년도 든다. 네. 그러니까 질병도 없다라고 네. 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제 그네를 이렇게 타는. 네. 네. 그래서 그 신윤복 그림 그 유명한 게 있어요. 단오 풍속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단오풍정이라는 그림이 네, 있었는데요. 이제 그네 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는 옆에서 이제 머리 감고 머리 있고 네. 또 이제 스님 둘이서 이렇게 그 훔쳐보는 장면이 바위 뒤에서 훔쳐보는 장면이 되게 네. 재밌더라고요. 네. 아 재밌긴 하지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그림이. 왜요? 아 저는 불교 신자였으면 진짜 항의를 했었을 거예요. 이런 그림 스님. 그냥 앞에다가 시비도 버리고. 아니 스님을 근데 약간-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이렇게 뭐 전체 그 당시의 풍속이 어떻게 보면 다 나온 건데 치마를 입고 그네 탄다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그네를 조그맣게 타면 모르지만 여자들이 그네를 이렇게 높게 띄워서 타라는 게 조선시대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아까 뭐 씨름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시험이요? 그거는 아 민속- 여자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 거는 약간 특이한 거고 네. 이거는 민속적인 어떻게 보면 민속놀이 그냥 명절이니까 네. 그냥 같이 가는 차원에서 남자들은 씨름을 하는 거고 네. 이렇게 연결된다고 좀 생각을 싫어하는 거 하시면 돼요. 뭐냐면 놀러 왔는데 야 씨름하자. 아 왜? 아, 씨름하자. 아, 여자들 앞에서 너한테 맡기가 싫은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축제 날이고 다들 막 막걸리 마시고 막 네. 하고 있는데 왜 한 판 해볼까 그러다가 씨름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필도 되잖아요. 네. 이긴다면. 아 저는 이 아시아 사람들은 그런 예를 들면 터키에서도 집에 손님 오잖아요. 네. 손님 오면 아기도 데리고 오죠. 그럼 아버지가 야 얘들 둘이 씨름해봐. 아 아빠 왜 갑자기? 터키도 씨름이 이쪽으로 보니까 예. 네, 민속, 있어요? 네, 약간 삿바처럼 두르고 하는 씨름을 본 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씨름은 다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있고요. 그게 네. 씨름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고대로 올라가면 전차전을 하거든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배너라든지 글래디에이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네. 식의 전차전을 한다고요. 그런 전차전을 했을 때 위에서는 뭘로 하냐면 활로. 활로 대부분 쏴요. 그래서 무기가 칼이 발전하지 않아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전차를 타고 게다가 이게 스프링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스프링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말이 끄는 전차 2발짜리 전차를 질주를 시키면 코너 같은 거 돌면 돌아 이게 뒤집어져요. 뒤집어질 수 안 있죠. 그러면 바위 같은 게 있고 이러면 바퀴가 이게 부서진다고요. 부서지거나. 네.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그 떨어진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게 씨름 같은 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전쟁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칼을 들고 칼을 빼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전쟁 방식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손 경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누르는 거죠. 그래서 네. 씨름의 또 다른 게 유도라고 보시면 돼요. 스모, 유도 다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을 상대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불교적으로 사실 단호랑 관련해서 뭐가 특별한 것이 있느냐? 사실 없어요. 그 해인사에 소금 묻기를 한다고 하던데요. 아, 소금 묻는 걸? 네. 맞네. 그런 게 있네. 소금을 그건- 왜 묻을까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네. 해주시면. 해인사만 묻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소금단지 올리고 이런 것들이 통도사나 이런 데도 있을 건데요. 네. 예, 그러니까는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뭐가 똑같냐면 아까 여자들을 그네 태운다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양기가 치성하니까 양기가 치성하면 너무 오바되면 그게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불이요. 그래서 음기를 가지고 그네를 태워서 누르는 게 이 네. 그네 타기라면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다의 결정이잖아요. 네. 물의 정수. 아.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불이 많이 나는 절에서는 예전에 목조 건물이 있는 데는 전부 불 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특히 불이 많이 나는 절들이 있는데 그 절에 가보면 그 앞쪽이나 옆쪽에 뭐가 있냐면 화산이 있어요. 화산이 폭발하는 화산이 아니고 불 모양의 산. 아, 산의 봉우리 모양이. 그 산 기운 때문에 불이 더 잘 난다는 속설이 있어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중요한 건물에다가는 소금 단지 같은 거를 올려놓고 안 그러면 땅에다가 그런 화산의 정수리에 해당하는 데다가 소금 단지를 묻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화기 빛이 아. 요즘으로 네. 말하면 하론가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론가스. 하론가스 아시네? 아, 네. 하론가스 알 정도면 뭐가 있는데. 헤일런 가스. 어머. 어쨌든 화재 예방으로 하는 차원이군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를 전각에 내 귀퉁이 위에다가 놔서 비치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다가 묻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불기운이 가장 그 동네에서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계속 이렇게 묻어가지고 도저히 이것들이 못 움직이게 한다라고 네. 하는 그런 거예요. 스님, 그럼 단오제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실 만한 뭔가가 있을까요? 예, 단오라고 하는 거는 일년의 중앙으로 양의 기운이 가장 치성해서 그걸 통해서 풍년과 그 다음에 벽사 모든 음적인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중국 단오는 구런이라고 하는 사람과 스토리가 연결되고 한국 단오는 범일국사랑 연결된다. 그리고 양기가 너무 치성해서 혹시 잘못 발생될 수 있는 이렇게 오버하거나 안 그러면 불이 나거나 하는 그러한 예방 차원에서 근해 그 다음에 소금이 존재한다. 이렇게 딱 하면 되겠습니다.